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트럼프 확제 장 초반 20포인트 넘게 내렸던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6포인트로 줄이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28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급락을 벗어나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0.3% 내린 638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팁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 지금 바로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시작해봅니다. 예, 오늘도 2부의 문은 황소개구리 점프업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불러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자, 매번 그랬듯이 오늘 금요일장이잖아요. 이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유 종목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도 많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소외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지금 장세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매번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시피 이게 단타보다는 스윙으로 가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목 잡고 있는 이렇게 잠복해 있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쫙 앉아서 기다리는 슈팅이 나오면 파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지수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봉을 만드는 날이죠. 이렇게 주봉도 이렇게 한번 딱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월봉은 삼성전자의 월봉을 잘 보면 된다. 그래서 5월달은 좋을 거다라고 월봉을 한번 봤었고요. 이번 주 주봉은 나쁜 주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같이 그냥 트럼프 악재로 이렇게 빠진 날은 우리나라는 매수할 수 있는 이렇게 자릿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눌림목에 꺾여서 올라가는 자리는 매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방향은 아래보다는 위쪽 방향,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겠지만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시세를 즐길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장중 이렇게 하루 이틀 시세를 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좀 더 스탠스를 좀 긴 호흡을 방망이를 길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나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눌림목에 들어올 때보다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 거래소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어제 코스닥은 조금 나았죠. 양봉 하나 마감했죠. 이게 추세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흔들었다가 올라가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라인들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파닥파닥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죠.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추세 매매라는 건 뭐냐면요, 쭉 끌고 와야 되는 스윙 전략이 아니면 이렇게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장에는 단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추세의 장에서는 절대 단타가 많이 안 나와요. 장중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타임 한번 놓치면 그냥 소질 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종목들은 다 순환매 장세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종목, 내 업종이 안 갔다라고 하면 이제 돌아가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잘 끌고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추천 안 하는 날은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종목 추천을 안 쳐. 오늘은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미국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미국에 대한 부분들 거기 체크 포인트를 해서 오늘 추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종목 끌고 가는 전략은 유지하되 종목을 신규로 편입하는 날은 아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오늘 변곡점이에요. 오늘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밑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곡점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말에 그 미국 시장을 잘 이렇게 체크포인트 하는 게 오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이번 주에 제가 내일 안산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강연회가 이루어지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안산 테크노파크에서
2시부터 5시 반에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요. 일요일은 강남에서 합니다. 성능역 4번 출구 HJ 컨벤션 센터 매번 했던 그런 장소죠. 일요일날 많이 오셔가지고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월요일에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수보다는 관망, 그 다음에 보유 종목 들고 가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예,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 투자의 퀴즈 김기민.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립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장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지금 시점 사봐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1% 정도 올랐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 신규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봅니다. 3, 2, 1. 예, 굿 이슈입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 삼성 쪽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분명히 IT 그 반도체 전자 쪽임이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바이오 섹터들이 그렇게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코스피 200 수급적인 요인 하나만으로도 긍정적인 포인트지만 결국엔 삼성이 반도체 IT 쪽 그 이후의 먹거리 쪽으로 잡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바이오 쪽이다라고 이제 뭐 아주 긴 흐름에서 봤을 때 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지금부터 뭐 사 모아도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장 이후에 상장 뭐 첫날 한 14만 원대에서 뭐 단숨에 한 1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꾸준하게 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 3월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 3월 20일날 이 찍었었던 고점을 충분히 뭐 한 차례 이상 넘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뭐 삼성그룹 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치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뭐 매수 접근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부터 사 모아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김영철 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SK D&D가 어제 6%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SK D&D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의견이 엇갈렸네요.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네, 그 SK D&D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시면서 이제 화력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규제 이제 하고 그만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SK D&D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 가시리하고 울진 풍력 발전소 이쪽으로 많이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제 뭐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좀 1차원적인 방법이고 그럼 매출을 봤을 때 현재 지금 2016년 136억의 매출을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지금 2017년에 시작된 이제 울진 풍력 발전소가 2019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2019년 5월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매출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경우 이제 향후 이제
지속적인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이렇게 꾸준한 매출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지금 그 매출액 대비는 조금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퍼가 9.1배, PBR이 2.3배인데 작년보다 작년 2016년에 26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리포트에 좀 예상을 해보면은 672억으로 좀 그 순이익이 또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현재 주가가 지금 한 29,000원, 3만 원 이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저는 이거 목표가를 한 4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할 정도로 충분히 가능성 있고 SK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또 좋기 때문에 그 계열사 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한 이제 투자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재무제표의 실적이 잡히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고 해서 SK D&D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김기민 팀장님의 의견과 반해서 김영철 팀장께서는 배드팻말을 드셨거든요. 이유는요? 이유는 뭐 일단은 뭐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어서 노팻말을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에는 뭐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뭐 주식 경원주계 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뭐 대표적인 그 말이 있는데 결국엔 어쨌든 뭐 이번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최근에 뭐 미세먼지나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환경 이슈들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그 MB 정부 때 뭐 녹색 성장 이것들은 이제 뭐 정부 자체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걸 했을 때 그게 굳이 필요한가 뭐 내가 먹고 사는데도 뭐 더 중요하지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밀접하게 실생활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뭐 정책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뭐 SK D&D뿐만이 아니라 뭐 태웅이나 뭐 풍력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뭐 태웅 그리고 뭐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뭐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K D&D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배드팻말을 주셨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대한광통신이 어제 0.5% 올랐는데 5월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두 분의 의견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대한광통신. 3, 2, 1. 배드이시네요. 김기민 팀장님. 제가 이거 이따가 좀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오늘 관심 종목이신가요? 네, 관심 종목으로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배드를 드셨네요? 네, 제가 추천해오는 종목들이 다 무조건 이제 좋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뭐 10종목이 사실 다 오르면 좋겠지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이런 종목들도 좀 찝어주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짧게 브리프하면은 너무 단기간에 이게 올랐고요. 그리고 더 이상 오를 카파는 없습니다.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한 종목 또 볼까요? 유니슨인데요. 어제 4.4% 올랐고요. 역시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올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을게요. 3, 유니슨 2,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굿 의견 들을게요. 김기민 팀장님. 네, 이거 지금 신고가에 경신했다는데 저는 그냥 좀 약간 의미를 두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조금 고려하시는 거, 재고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부정 의견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뭐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조정 시에 뭐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부분들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때 접근을 해도 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배드 의견 드렸고요. 뭐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오른 부분들이 가장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5월 19일 금요일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을 줬었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초반에 낙폭이 강했다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또 장 막판에 이렇게 종가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2부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제 국내 증시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봅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종목별로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자동차 또 사드 피해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났었고 그 밖의 종목들이 대체로 약세였지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도 밀림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공세에 지금 사흘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228만 5천 원 지금 시초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0.5% 밀리는데 어제는 2%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55,500원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어제도 4%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1.5% 오르면서 16만 7천 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현대그룹주의 주가 잠깐 볼까요? 기아차 역시 0.2%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주사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4% 정도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르는 종목도 조금 더 볼까요?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도 0.4%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0.6%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인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02% 오른 2287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강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0.35% 오른 640 회복하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상황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일단은 1위, 2위부터 한 4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3% 상승, 카카오도 0.7%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3위인 CJ ENM도 0.37 오르면서 8만 1,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와 휴젤 흐름이 좀 엇갈리네요. 메디톡스가 강보합 출발한 반면에 휴젤은 소폭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1% 이상 이렇게 가장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들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고요. 코미판과 SK머티리얼즈가 나란히 0.6%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출연하셔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종목에 대한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추천주,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타임 이렇게 도장도 꽝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두 분께서 주셨던 종목 중에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게요.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주셨던 추천주 메디톡스가 13%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수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 리뷰 좀 들어볼까요? 네, 이거 뭐 추천이 된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 3월 30일이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뭐 차세대 그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인 좀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익률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점 찍고 나서 살짝 뭐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50만 원대 초반에서는 뭐 다시 한번 뭐 관심을 충분히 가져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뭐 역사적 신고가를 기대하면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메디톡스 아직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50만 원 초반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김기민 팀장님의 추천주도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4월 7일에 추천주이셨지요. SK입니다. 지주사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SK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6%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계속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한 30%, 저는 20%에서 30% 정도 업사이드를 더 봤던 종목이어서 지금 더 홀딩 하시고요. 다만 한 이제 뭐 5월 말일 정도에 또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물량을. 그때는 왜 나오는 거냐면 그때 이제 메릴린치나 도이치방크 이런 데 같은 데서는 인덱스, 신규 인덱스 같은 거를 이제 비중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중을 맞춰야 돼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조금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게 뭐 그러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뭐 추세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와 매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면서 오히려 그때 많이 좀 밀린다면은 라스트 찬스로 마지막 차를 탈 수 있는 기회로 보시고요. 한 30만 원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SK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그 실적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5월 11일날 이제 하락, 개파락 출발을 해서 뭐 한 5% 이상 밀렸다가 그걸 다 만회하고선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매수세의 요인은 아무래도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듯한 그런 이제 그 CF나 아니면 인터넷 그 뭐 광고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여실히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니지 쪽 뭐 이야기들을 하면 뭐 과거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뭐 딱 제 세대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고등학교 이제 뭐 중학교 때 게임을 했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뭐 확실한 현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뭐 한마디로 뭐 이제 돈을 이제 뭐 투입을 하는, 흔히 말하는 뭐 현질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기대감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충분히 출시 전일까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녹스인데요. IT 쪽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뭐 주가 상승이 높게 나타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분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 더 좀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뭐 시장에서 뭐 OLED 쪽 그리고 그 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는 포스코 RCT인데요.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뭐 정부 정책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들 턴어라운드 같이 좀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4차 산업 뭐 혁명 뭐 사실 뭐 그 단어만 들으면은 뭐 어떤 부분들일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체감은 안 되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 관련된 뭐 수혜나 이슈가 있을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여러 이제 뭐 종목들을 뽑아 놓고 시장에서 관심이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시총 사이즈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이거 아마 김기민 팀장님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도 이제 관심을 뭐 꾸준하게 좀 가져보니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주가가 이렇게 바닥은 아니었고, 예전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던 적이 이제 뭐 한 2014년도 그 이후에는 옆으로 이제 뭐 뚜렷하게 뭐 개인적으로는 메리트가 안 보였고, 그때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후에 이제 뭐 고성장,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도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완벽히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실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메리트를 가졌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수주 잔고만으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본다라고 하면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 중에서 CJ 대한통운인데요. CJ 대한통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긴 박스권 하단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CJ 이재현 회장 뭐 복귀 이후에 뭐 M&A 쪽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뭐 좀 정체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 조금 뭐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물류 넘버원에다가 이제 뭐 아시아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M&A 한두 건만, 뭐 한두 건은 아니라도 뭐 이슈만 좀 있더라도 충분히 뭐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종목 자체도 다른 종목들처럼 다른 대형주 뭐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섹터 플레이의 최강자이신 김영철 팀장님과 함께 NC소프트부터 CJ 대한통운까지 일단은 5가지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봐드릴 텐데요. 9282님께서 보강산업을 문의하셨습니다. 8,500원의 비중 30% 있으신데요. 진단 꼭 해달라고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봐드릴게요, 팀장님. 이 보강산업이 아마 신공항 테마에도 좀 엮였었던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번 증자 관련된 무중이랑 뭐 유중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종목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는 지금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거 뭐 움직임이 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흔히 말하는 뭐 장중에 이제 뭐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완전히 좀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죽어버렸고,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8,000원대라고 8,500원대라고 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 9,000원대에 매수를 한번 하고 7,000원대에 한 번 더 매수를 하셔서 뭐 평단가를 그 수준으로 좀 맞춰놓은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발생이 돼서 반등 시에는 조금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문자 하나 또 봐드릴게요. 0393님께서 한국전자금융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는 8,900원이시고요. 5%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봐드릴게요. 일단 뭐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보유를 하셔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이후에 뭐 빠르게 좀 하락을 한 그런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뭐 인터넷 은행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요 한국 붙은 그 이제 뭐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인증 뭐 이쪽 관련해가지고 그 인터넷 은행이나 아니면 이슈들이 발생될 때마다 뭐 한 번씩 뭐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5%면은 뭐 충분히 보유를 해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유하셔도 되겠다 생각 듭니다. 한국전자금융 봐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 연결해보겠습니다. 동구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LIG 넥스원인데요. 예.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자주 국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이 북핵 미사일 관련된 그 대응 차원에서 킬체인과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조기 구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미사일 관련된 그런 것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일 관련이 좀 깊은 그런 방산 업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1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9만 원까지 상승한 이후로 한 만 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방산 업체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이 수주 이런 수주 모멘텀을 좀 더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올해는 국내 한 1.8조 원 정도, 해외에서는 약 1조 원 정도, 총 2.8조 원 정도의 수주가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수주했던 금액 대비해서는 거의 4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한 12.7% 매출액이 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2.4조 원까지 매출액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에 지금 현재까지는 국방비가 전체 GDP에서 2.4%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이것을 3%까지 지금 올리려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앞에서는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 8만 원 정도, 8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장 이후에 10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 1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최근 6개월 동안에는 바닥을 다지는 국면을 지나면서 지금 일봉상 지금 200일선을 9만 원 상승할 때 돌파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평선이 밀집이 돼서 우상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좀 매수 자리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는 방산주로 분류가 되는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타이거 유로스탁입니다. 이건 ETF라고 이제 상장 지수 펀드죠. 대부분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 본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일반 분들은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주가가 뭐 빠지거나 반토막 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시장의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통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면은 가볍게 뭐 이제 적립식으로 한번 해볼 만한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ETF 같은 경우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럼 그 많은 뭐 금이나 달러 아니면 뭐 미국 국채물 이런 게 있는데 왜 하필 이제 유로스탁 유럽 증시로 이제 정해졌냐면 지금 현재 그럼 그 전 세계적인 이제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닝 사태가 이제 그 리만 사태가 있는 다음으로 거의 이제 100개월째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계속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2.5%의 경제 성장을 지금 이뤄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으로 돌아선 상태가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지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제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향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내다봤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상승 곡선이 이제 조금 완만해진 시대라는 거죠. 한 1, 2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미국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유럽이나 아니면 신흥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요.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경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1년의 시차를 두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유럽 시장이 사실 뭐 브렉시트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유로존 이제 붕괴나 뭐 이런 쪽으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이번에 마크롱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브렉시트나 이런 쪽으로 극우 성향을 띤 르펜과 반대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안정되는 이제 방향을 보였고요. 거기에 지금 글로벌 경기는 계속 지금 호황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로존이 탄탄한 기반을 다지면서 상승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꾸준한 이제 유로 성장을 봤을 때 타이거 유로스탁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모아두시면은 은행 금리의 한 3배 정도는 예측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순히 차트만 보게 된다면은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왜 이 종목을 추천합니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크게 본다면은 현재까지 지금 이제 지금 전반적인 한국 증시를 주도했던 거는 IT 섹터와 대형주 위주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의 성숙기 이제 경제 성숙기에 다 들어선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경제 성숙기에 들어섰을 때는 또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모이냐면 금융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숙기와 동반하는 게 항상 금리 인상인데요. 미국이 올해부터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금리 뭐 예대 마진이나 이런 금융 쪽 섹터는 상당히 이제 많은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 같이 증권업종 지수는 연초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IT 섹터에 이어 지금 종금증권 같은 경우 16.6%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1분기에 7.5조인데 4월 말 거래 대금은 지금 7.9조를 유지 중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러면은 메리츠 종금증권은 단기간에 올랐냐?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또 지금 미국발 트럼프 탄핵 이슈로 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증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또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 국면에서 또 매수하신다면은 또 한 번에 또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찬스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하이트진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이트진로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이트진로 그때 이제 필라이트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직접 먹어봤더니 저는 괜찮았지만 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뭐 H사 같은 경우 좀 이제 수소문을 해서 필라이트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4월 26일 이제 시판된 날에 한 73만 2,720원이 총 판매가 됐어요. 880캔이 판매가 됐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4월 26일,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봤을 때 5월 13일 하루에만 2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필라이트는 초기 1회차에 10만 상자를 지금 16일 만에 완판을 한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이제 2회차로 5월 25일에 또 10만 상자가 출고되고요. 3회차 6월부터는 30만 상자를 지금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측했던 거는 10만 상자를 예측했는데 330만 상자로 지금 예측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 330만 상자가 어떤 숫자를 예측하냐? 지금 맥주 전체 연 생산 라인에 맥주 매출의 6%의 3%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이죠, 한마디로 거의.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지금 필라이트가 이제 또 하나의 뭐 허니버터칩 같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본사에도 1회 판매 물량은 지금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럼 필라이트의 상승 곡선은 꾸준하게 돌아섰고, 거기에 지금 이제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판관비와 이런 게 또 줄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길 테니까, 그럼 또 실적 부분은 개선되고 공장 가동률 또한 늘어나는 상태에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 통해서 다 줄인 상태에서 그럼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국면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업사이드는 얼마 정도를 예측하냐?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매출하고 H사의 매출을 곱하기 4배를 하면은 이제 대형 유통사의 매출을 또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예측을 했을 때는 한 30%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생산량도 조금 더 늘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한 40% 정도까지 업사이드 보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진입했을 때보다 8%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한 30% 정도가 더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진입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조정 나오시는 것 좀 보시면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바이오 말씀드릴 텐데, 이지바이오는 저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수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 실적에 결국 주가는 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육계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 70% 상승된 가격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매 원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흑자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고, 또 약간의 이제 또 외적인 이슈가 뭐가 있냐면, 지금 제일홀딩스라는 이제 피어그룹의 상장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 매일경제신문에 이미 이거는 발표가 돼 있고요. 한마디로 피어그룹의 상장이 있는데, 피어그룹에서 제일홀딩스가 이제 하림 계열인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니커입니다. 하림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제 그쪽 계열사에서 분할 상장이 되면서 펄을 10배 정도를 받고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펄 한 4배 정도인데, 그럼 6배 정도까지만 오른다고 해도 제가 한 30%에서 40% 정도 오르겠다, 단기간에.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에까지 더 예측이 된다면은 지금보다 한 3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세 가격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대응을 할 때도 육계 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육계 가격이 결국에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걸 데일리로 확인하신 다음에, 육계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봤을 때는 주가는 지금 상태에서 딱히 부정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상향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장기간 본다고 했지만,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다음부터 이제 한 2달 정도가 더 남았는데, 조금 2달간의 상승은 조금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YIK인데요. YIK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 YIK를 잡아드렸던 가격이 3,200원 초반에서 3,100원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3,7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3,4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애널 보고서에 따르면 한 190억 원대로 지금 매출을 잡았어요. 근데 저희가 계산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기업 IR을 갖고 그렇게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해서 외감을 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00억을 훨씬 뛰어넘게 한 300억, 400억의 어닝 서프라이즈 급인데 왜 이렇게 잡혀 있냐,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감사를 했냐, 이렇게 했더니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출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이미 리포트로 나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한 3,200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은 매수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으로 볼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현금 유동성으로 이제 갖고 계시다가 또 조금 밀렸을 때 더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또 지금 매력적인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메리츠 종목이나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비중을 좀 늘리신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한 2분기 실적 보고서가 이제 나옵니다. 그때쯤이면 제가 예측할 때 한
무조건 가도 뭐 4,000원은 당연한 거고 7,0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좋고 뭐 예를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더 이상 YIK하고 거래 안 하겠다 말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공장에 부인하지 않는 한 YIK의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YIK 같은 경우는 저는 기업 분석을 했을 때도 상당히 좋다, 매력적이다. 다만 조금 이제 올라 있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해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과 함께 5가지 종목 공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지금 뭐 SK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수급도 기관 쪽에서 계속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 홀딩스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0% 자회사인 SK E&S 이제 발전 자회사입니다. 발전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고, 지금 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그 1조 6천억 이상, 예, 영업이익도 1,600억, 예,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지분법 이익, 주주 순이익이 상당히 좀 높게 약 6천억 가까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또 다른 뭐 자회사 뭐 SK텔레콤도 있고, 뭐 SK 에너지 이노베이션도 있고, 예, 여러 발전 자회사들이 있어서, 예, 그런 홀딩스로서의 그런 지배주주 순이익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되도록 26만원 전후로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0만원, 손절가는 25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지주회사 SK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합니다.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와이솔입니다. 오늘 아마 이제 준비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뭐 반도체 IT 쪽에 좀 중소형주로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형주가 일단은 뭐 그 대형 IT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그 매기들이 뭐 이미 확산이 되고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온기가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올랐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 이제 뭐 와이솔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소우 필터라는 그 필터를 그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와이파이나 아니면은 통신 신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 슬림화되고 이제 뭐 소형화되면서 그 부분들 신호적인 간섭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줄여주는 필터를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가전 쪽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트렌드가 그 이제 그 냉장고 안에도 그 와이파이 칩이나 통신 칩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탁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에어컨 이런 부분들에다 넣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 소우 필터가 예전에는 이제 휴대폰 쪽으로만 이제 뭐 집중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 이제 뭐 백색가전으로 확산이 되면서 와이솔에 대한 모멘텀도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면은 뭐 충분히 뭐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뭐 6번째 종목이죠. 와이솔이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7번째로는 쿠쿠전자입니다.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탈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그 밥솥 관련된 종목, 그리고 중국 소비주로 모멘텀이 엮이면서 상당히 이제 좀 상장 이후에 관심을 이제 좀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주가가 상당 기간 바닥권을 기다가 뭐 공교롭게도 사드 이슈가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 맞물려서 엔터나 아니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다시 이제 뭐 각각 관심을 받는 그런 수준에서 같이 이제 뭐 바닥권 탈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뭐 현재 주가 수준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라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반도체 쪽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가 수준도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갔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신고가도 찍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소재나 아니면 전방적인 부분들이 한 부분만 좋아지더라도 원익 IPS는 대부분의 그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테스나도 뭐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주가의 상승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매기 확산에 대한,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테스나도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예림당입니다.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뭐, 제주항공 이슈 때문에 한진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림당은 그 TA 항공 관련돼가지고, 좀 뭐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뭐 제주항공 때문에 한진칼을 본다라고 하면은 TA항공 때문에 예림당 본다. 요런 그 생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적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분기, 3분기에도 좀 3분기까지는 사실 솔직히는 좀 잘 모르겠으나 2분기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주가 뭐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섹터 플레이의 최강자시죠. 김영철 팀장님 쫓아서 매매하시는 분들,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을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제 이제 나머지 종목 발표드리겠습니다. SK 말씀드릴게요. SK 그러면 이제 저번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SK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네. 왜 SK를 그때 말씀드렸냐면 SK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도 좋고 캐시카우를 뭐 화학이나 정유, 텔레콤 쪽으로 갖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좋았는데 왜 그럼 더 오릅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까 차장님이 이제 전화 연결로 말씀해 주셨는데 SK ENS라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SK ENS가 뭐 하는 회사죠? 라고 물어보면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가스 발전.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시장의 대표적인 생각을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이거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냐면 SK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한 23조 그리고 한 1.4조로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1쿼터에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게 1.7조로 발표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이 거의 한 70%를 상회한 거예요. 거기다가 SK ENS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1.6조에 한 120억 정도를 지금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1,200억 정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1.6조에 1,600억 정도라는 실적 발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시장의 예측보다 컨센서스보다 70%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럼 한마디로 시장은 저평가를 한 거고 그 기업은 저평가 대비 높은 실적을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부터 이걸 예측한 다음 실적 발표를 하기 다음날 사실 오전에 주가가 밀렸어요. 그럼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밀렸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을 봐야죠.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고 공매도가 한 3분의 1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매도를 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릴린치나 JP 이런 이제 모건 스탠리 이런 이제 외국 금융사들은 인덱스를 또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K의 비중을 줄이고 또 뭐 그때는 넷마블이나 뭐 그때 그 메디톡스 이런 쪽으로 또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넘어갈 때 그러면은 한마디로 팔자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가격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행히 또 그거에 대해서 기업은 실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월 30일 말일경에 또 그런 이벤트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가 한번 밀리게 되면 기회고요. 그럼 SK ENS가 왜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SK ENS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스 발전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이제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정말 힘든데 그럼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이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화력발전소를 지금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스 발전을 할 건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 표를 많이 받을 때 셰일가스나 이런 걸로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셰일가스를 계속 수출을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스를 어쨌든 에너지는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스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SK는 계속적인 이제 매출을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한 목표가 3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매수하신 분 있다면은 지금 차익 실현할까요? 아니요. 이제
잘 오르고 있으니까 뭐 IIK처럼 이제 좀 업데이트가 조금 불안정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확실한 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갖고 가시고 만약에 밀리면 더 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신용까지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화승인더 말씀드릴게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네. 아디다스 매출 상승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좋게 봤는데 지금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환율 때문에도 있었고 아니면 뭐 시장에서 중국 쪽 주식으로 인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이제 리포트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조금 예상 컨센서스보다 하회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좀 밀리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기다리면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IT나 대형주 쪽에 몰려 있는데 이런 제조업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그 평균 단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00원 초반대에 이제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더 그냥 비중을 줄이지 마시고 갖고 가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 11,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때 목표가가 15,000원 정도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비중을 한 50% 정도는 좀 줄여주시고요. 그랬을 때 좀 상황을 봐서 조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상승 국면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좀 비중을 늘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승인더 같은 경우도 이게 거의 회사 같은 경우는 구조가 탄탄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반 빠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밀리지만 저도 정말 이럴 때 정말 힘든 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또 매수를 조금 늘려 가신다면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더 크게 웃으실 수 있으니까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좀 빠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껴 보시면서 이제 좀 비중을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좀 평단이 높으셨을 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들어가시거나 이런 전략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흥국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국은 사실 제가 한 3일 정도 전에 들어간 종목이에요. 왜 들어갔냐면 지금 중국 내 이제 굴삭기 매출이나 이런 쪽으로 리포트가 한번 업데이트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봤을 때, IR을 가진 않았지만 그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건설 쪽 장비가 지금 수주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간 거 대비 거의 한 10%가 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15%에서 20% 정도 나면은 차익 실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는 사실 오늘 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네요. 밀리면 더 살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 가격 조정 받으시면은 매수하셨다가, 목표가는 저는 한 9,000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제가 이제 이게 오랜만에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한광통신이 한번 이날 4월 19일 날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간 날이 있어요. 그럼 왜 올라갔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대한광통신이 뭘 하는 회사냐? 광케이블 매설하는 이제 광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전화하고 인터넷을 쓸 때는 이 케이블을 그 도심 밑에 이제 매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구리 동선을 썼다가 이제 100메가 옛날에 메가패스 이순신 장군 이제 광고하고 ADSL 이런 거 할 때 이미 다 광케 너무 옛날 얘기죠. 2002년 월드컵 얘기인데 그때 이미 그 매설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서는 카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때 지금 다시 올랐냐? 중국에서 이제 구리선을 다 빼고 광케이블을 지금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이슈를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IR을 갔을 때 그런 이슈가 있구나 해서 이 4월 한 초반쯤에 저는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때 저는 어떻게 했냐? 이때 다 매도를 했는데 그럼 중국에서 왜 이거를 잘 하고 있는데 매도를 했습니까? 사실 중국에서도 광선을 깔 수 있고 충분히 수요도 있을 만큼 공급이 있습니다. 근데 왜 대한광통신을 굳이 피킹을 했냐?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공급이 쏘티지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거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한광통신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럼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광선 가격도 올라서 매출은 좋지만, 중국에서 이제 지금 공급이 이제 쏘티지가 났으니까, 그럼 공급을 늘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랜선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될 때 자국 내에서 이제 자급자족을 하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지금 단기간에 이제 급해서 필요해서 했겠지만, 더 갖고 갈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오히려 팔아야 됩니다. 파셔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4월 19일 날 이날 상한가 갔던 날 저는 다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근데 대부분 분들은 추세를 보고 이때 막 들어가야 되나 차트가 이쁘거든요. 그게 아니라 매도하셔야 되고요. 더 이상의 제가 봤을 때는 업사이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 룽트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룽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임주죠. 게임주로 말씀드리는데
그 중국 내 매출 순위를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10위권 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매출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항상 이제 10위 밖으로 나간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을 보시면서 추세 따라가시고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NC소프트나 넷마블 게임즈 이런 게임주의 관심이 지금 시장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밀릴 때는 조금 매수하셨다가 또 이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되는데요. 김기민 팀장께서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대한광통신은 지금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이거 사도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여기서 마칩니다.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KM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부의 마지막 시간 항상 만나보고 있는데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고요.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오늘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장이 좀 많이 내릴 때 국내 증시 지금 견조하다, 견뎌보자, 양봉으로 마감이 될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었는데요. 그대로 종가가 나왔었고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다우존스가 1%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한국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하락을 하더라도 한국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갈 경우에 코스닥 쪽에서 어떤 돌발 변수라든가 투자 심리를 해칠 만한 이런 요인이 없다면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장 초반에 좀 혼조세가 나오고 수급상으로도 좀 혼란스러웠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선물,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마저 반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급등하겠죠. 그래서 지수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그래요. 어차피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2240선이었을 때 증권사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하면 18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60포인트 편차를 하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편차인데요. 어차피 지금은요, 삼성전자하고 일부 전기전자 대형주가 지수를 좀 왜곡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닥은 역사적으로도 지금 현재 너무 낮은 가격이에요.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뭐 주식 비중 한 50% 이상 가져가도 충분하고요. 웬만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예를 들어서 그동안 중소형주 하셨다가 재미 못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대형주만 가네?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야? 이분들이 지금 대형주 갈아타면 그게 딱 엇박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형주를 재미 보셨던 분들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동하시고요. 중소형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차라리 계속 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6월 말쯤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네, 그리고 7월 초쯤에 이제 또 그때 이제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제 한중 간에 정상이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일단은 대북 변수를 좀 딜레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자국 내에서도 약간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발 돌발 변수가 가장 커요. 그거 빼고는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서 뭐 엄청난 상승은 하지 않더라도 쉽게 뺄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이 있지만 그걸 모두 다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 장세를 대비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식 50% 이상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상승 탄력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뒤에 종목 얘기도 할 거고요.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십니까? 네, 운수창고와 유통업입니다. 각각 그 상승률 상위 종목은 이제 페노션과 삼성물산인데요. 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온수차원과 유통업 쪽도 이제 순환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시장의 주도 업종은 아닙니다. 온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동안 소외가 돼 있었고요. 유통업 같은 경우는 좀 어중간했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찾아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전자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기전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좀, 업종을 좀 확산시켜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종목에 대한 팁을 듣겠습니다.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 오늘도 매수할 종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은 전부 다 홀딩 또는 매수 가능한 종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주부터 말씀드리면요. 크라운 혜태홀딩스, 코스피 200 편입이 되면서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좀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가격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51,500원인데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에서 전업 단기로 들어가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61선하고 121선 분할 매수하시고 직장인 단기로 하세요. 저는 모든 종목 말씀드릴 때 전업하고 직장인을 구분해 주거든요. 왜? 현실적으로 그래야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먼저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전후에서 전업 단기로 대응해주면 맞을 것 같고요. 풍강입니다. 자, 이 종목은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금일 최저가 전후에 전업 단기로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직장인, 전업 이렇게 구분해드리고 단기, 단타 구분해드리거든요. 구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은 위험한 종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엄수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전업하라 그랬는데 직장인이 들어가고 직장인 하라 그랬는데 전업 들어가고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마주 말씀드릴게요. 파루입니다. 신재생 테마로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5일선 전후에 전업 단기로 들어가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폭스브레인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테마주인데요. 역시 이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보유자는 현기가 전후로 전업 단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직장인용, 전업용, 그 다음에 단기, 단타 이걸 구분해 주세요. 만약에 이제 그 언급이 없으면 준기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지금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제가 주식 전문가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18년째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저도 전업도 해봤고 옛날에 교사 시절에 직장인 투자자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인드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검색해 주시고요. 특히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전업 종목은 들어가지 마시고 직장인용으로만 접근해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6월 초에 강연회 일정 있으시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연을 할 거고요. 제가 2001년부터 방송 출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인터넷 방송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아마도 역대급 최고 강연회가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강연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번 강연이 아마 제 평생에 가장 핵심적인 강연회가 될 것 같고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강연회에 대한 문의는 앞서 나간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2289에서 코스닥은 641선에서 움직입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분석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